오늘 직접적으로 김포공항 도착하기 전에 이미 HBM4 콜 테스트가 최종 다 통과됐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재설계 관련된 노이즈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 버렸죠. 요거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HBM4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매일치증권의 강화문 프리미엄 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후 8,100포인트 내려왔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가파르게 있죠. 오늘 금요일자로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매도세가 이어졌고, 최근에 7조 원, 8조 원,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절대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위주로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6월 12일 날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도 이 IPO 이제 자금 확보가 이제 조금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 어제자로 기간 로드쇼도 이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공모 자금이 100조고 전체적으로는 1000조까지 자금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환율에 대한 약세도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적어도 캐비넛 씨가 처음으로 하는 FOMC까지는 좀 조정세가 당분간 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여전한데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장의 그 밸류를 보는 거고, 흔히 말해서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워낙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자산이 측면도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도 뭐 7배 수준, 거의 한 8배 수준까지 오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체적인 PER 대비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는 국면에 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성장 쪽에 있는 회사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어 왔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BOJ나 이제 FOMC나 아마 이번에는 적어도 좀 이례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다른 섹터들이 사실 좋지만은 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첫 번째는 MSCI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아마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0조까지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압도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니 올해 아마 6월 초순까지는 아마 그게 비중을 계속 축소하는 이제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나 아니면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실제로 캐비넛 씨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이제 애환 약세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일본의 BOJ도 금리 인상을 하겠죠. 이제 그건 오에다 총재가 오늘도 얘기를 좀 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금리 인상 쪽에 높아지는 국가들의 자금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 디커플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은 특히 코스닥 쪽으로 자금은 계속 꾸준히 나와왔습니다. 워낙 사실 코스닥은 ADR 지표를 보더라도 그 48, 47 정도로 굉장히 역대급 낮아지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실제로 이제 그 밸류 자체가 주식을 밸류를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제 가속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왔었고, 워낙 지금 고객 예탁금 자체가 130조 거의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던 이유도 그동안의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제 머니 부부가 주식시장으로 온 이유가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함이죠. 그게 워낙 가팔라지다 보니 실제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다른 섹터들 대비 좀 매력도가 훨씬 더 큰 측면이고, 최근에 이제 IRA 계좌가 하나둘씩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 한도 역시도 특히 외국인 개미도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 그 디커플링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전망이 보수적으로 바뀔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란 이슈가 마무리되는 가정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스탠스는 전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굼텅이 우리나라도 뭐 7월, 10월 이미 이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애초부터 이제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좀 예외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최근에 영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올렸었죠. 이거는 이란 이슈가 잡히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거의 한 1회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추세 현상들은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봤을 때는 새롭게 이제 금리 인하 구조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지난주 주말에도 아마 어느 그 칼럼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게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는 펀더멘털로 올라갔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금리와 상관없이 이제 펀더멘털이 워낙 가능하다 보니 기술주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란 정전 이슈가 된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그 수급들이 정확하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나 아니면은 그런 2차 전지나 다양한 섹터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수 흐름 속에서도 경계를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이게 장기화됐을 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금 우리가 전략 비축률을 3월 달부터 아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방출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원유 부족 이슈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6월, 7월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가격이 오늘 시장에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제 금리 인상에 가는 기조로 완전히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좀 크게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도 사실 연준 중에서도 가장 비둘기 빠지긴 좀 기조를 가졌던 이제 연준 이사님인데 지난달부터 약간 스탠스를 바뀌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보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정전이 되더라도 유가로 인한 그 실제로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정전되면은 선반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물가에 대한 부담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좀 지수의 탄력도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은 저는 그게 좀 경계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면 이란 혁명수부 때도 그 이번 주말이 최대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데드라인을 좀 봤을 때는 이번 적어도 6월 안에는 끝나줘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계획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젠스망 방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방한 이후 재료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결국 현대차 그리고 LG CNS, LG전자, 뭐 두산그룹 뭐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워낙 이제 전년도 10월 30일쯤에 뭐 그때는 뭐 네이버랑 결국 GPU 확보 있었지만 가장 사실 크게 수혜를 본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뭐 이번에도 대만 컴퓨텍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리즘 메이크모라는 이제 사인을 했죠. 더 많은 물량을 달라.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직접적으로 김포공항 도착하기 전에 이미 HBM4 콜 테스트가 최종 다 통과됐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재설계 관련된 노이즈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 버렸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HBM4 제발 좀 빨리 많이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메모리들은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관건은 말씀대로 이제 네이버와 두산 아마 LG전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포공항을 내리면서 이제 젠스랑 대표가 이제 말했던 이제 언급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로보틱스입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R&D 센터나 공장 설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소가 조금씩 명확해지죠. 그게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꾸 네이버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네이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죠. 이제 8일날 1784 그 사옥을 갑니다. 그 1784 사옥이 결국 로보틱스와 관련된 로봇 친화정
이 빌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네이버와는 명확하게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JVA 같은 지분 투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네이버는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LG전자도 LG CNS가 아마 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AS 플랫폼이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로봇 피지컬 AI 기반으로 하는 AI 에이전트 솔루션 플랫폼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과 달라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둘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론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 코스닥 ADR 47, 48 사실 이 수치가 예전에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2018년 미국 무역 전쟁 때도 한 번 있었고 코로나 때 그때도 저점이었을 때 지표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 그 시장을 좀 극복을 했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수급적인 영향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이 쏠림으로 인해서 사실 수급이 빈 공간이 생겼죠. 어제 실제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방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최근에 이제 운용사들, 주관사 선정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7월 달부터 코스닥 쪽 자금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프리미엄 승강제든 이제 하나둘씩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코스닥은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반이 저는 이제 하반기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계 섹터만 얘기하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미 내년 증설 P4, P5 대부분 다 6개월 단축을 했고, SK 하이닉스 영입 팩 클래스터도 최대 규모입니다. Y1도 내년 3월쯤 되고 Y2도 내년 4월이에요. 장비주들은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펀더멘털이 부과가 될 거예요.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LNF도 그렇고 삼성 SDI가 이제 벤처에서 이어서 폭스바겐 공급 계약을 했었죠.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기조입니다. 이제 펀더멘털이 반영되는 시점이에요. 제약바이오요. 최근에 올리스가 이제 로레알이 지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오스코텍이 장기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습니다. 원래 애초에 2분기 컨센 자체가 기술 이전 2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미약품도 했습니다. 이미 컨센을 넘어섰단 말이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기간의 수급입니다. 기간 수급이 왜 중요하냐? 작년에 알테오젠, ABA바이오, 텐베어 갔을 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수급이 이끌어왔단 말이죠. 그 한 예로 저는 알테오젠이 9월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PGR 특허 회피 관련해서 이미 특허 무효 심판이 머크 쪽으로 이제 승소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MTA 계약했던 그 10개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한 패시브 자금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오냐? 아직 명확하게 코스피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코스피로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상 패시브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줘야 저는 코스닥이 향후에 하반기에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사실 미국의 중간 선거도 과연 트럼프가 이란과 관련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일단은 기조를 금리 인하 스탠스 기조로 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그게 피크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고, 아마 시장은 바로 대응적으로 글로 가게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아마 2분기 7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잔전 실적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급금으로 이미 100억 달러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가 이번 4건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엔트로픽도 아마 조만간 한국에 오죠.
한국에 오는 이유가 아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둘씩 그 AI 칩, 자체 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9년에 대한 밸류를 하나둘씩 반영한다라면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만약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발표가 하게 될 거고 국민성장펀드 자금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는 바이오 USA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ABL 바이오도 이제 6월 7월 달에 기존에 이제 컴패스 테라피티스가 있었던 ABL 001 그 FDA 신청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페트론 관련해서도 지금 릴리가 최근에 카마루스 그 관련 옵션 행사는 좀 안 했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들이 하나둘씩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외국인 수급에 따른 이제 그 코스닥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들이 생각보다 좀 강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을 마냥 배제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